순차 데이터와 관련된 순환신경망입니다. 순차 데이터는 순서에 영향을 받는 데이터가 이제 순차 데이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했던 건 순서에 데이터의 구조가 순서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데이터들인데 이제 오늘 볼 거는 보통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데이터 형태가 순차 데이터. 예를 들면 텍스트 있죠? 텍스트. 스트링이 아니고 텍스트예요. 스트링은 단어 한 개, 그렇죠? 문자 열, 단어 한 개를 의미한다면 오늘 볼 데이터의 구조 텍스트는 문장입니다. 문장 또는 문단, 단어가 여러 개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이제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또는 날짜가 순차적으로 뭔가 데이터에 순서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1일 차에 뭐 2일 차에 뭐 3일 차에 뭐 이렇게 해서 순차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데 텍스트. 예를 들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오늘 할 거. 텍스트를 이용한 분류. 텍스트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문장. 문장이 여러 개 있는데 텍스트를 분류입니다. 분류. 오늘 할 데이터는 그래서 책에 보면 학습 데이터가 뭐냐면 영화에 관련된 리뷰예요. 영화에 관련된 리뷰 아주 유명한 쓸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리뷰인데 관련 리뷰들 한글을 왜 안 쓰죠? 인데 긍정의 의미인가 부정의 의미인가를 구분할 거예요. 이진분류. 텍스트의 내용을 보고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를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인공신경망들 다중분류 같은 걸 보면 숫자 데이터로 이미지지만 그죠? 숫자 데이터로 구성된 픽셀 단위로 그죠? 방정식을 학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활성화 함수를 추가해서 은닉형을 추가한 다음에 성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합성곱을 수행하고 맨 마지막에 다중분류면 분류의 클래스의 개수만큼 출력을 진행하는데 요거는 텍스트 구조가 이제 텍스트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글자. 거기 의제는 당연히 영어로 된 글자입니다. 한글로 된 건 한글 처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에 관련된 리뷰. 그러면 텍스트 문장이 우리가 아까 순차 데이터라고 했죠. 그렇죠? 왜? 문법에 맞게 쓰려면 순차적인 우리가 문법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I love you 했는데 I you love 이건 말이 안 되죠. 순서 관련이 있이 말이에요. 해당 데이터들을 I라는 단어, 그 다음 love라는 단어, you라는 단어가 순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올바른 문장이. 그렇죠? 얘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에 중요한 의미를 둔다. 그 다음에는 얘가 이때까지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랑은 다르게 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장의 텍스트가 우리나라의 언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앞문장보다는 만약에 뭐 문장 자체가 여러 개 있다는 가정하에 앞문장보다는 뒷북이 갈수록 핵심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응? 뭐 여기가 영화에 관련된 리뷰니까 앞에는 긍정을 적어놨더라도 뒤에 가서 버텨가지고 접속사 하나만 바꾸면 그렇죠? 응? 접속사 하나만 바꿔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순서도 중요하고 대부분이죠. 영어 같은 경우에 뒷부분의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물론 동사도 있겠지만 뒤에 붙는 부사 같은 것들, 그렇죠?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이 또 해당 문장의 의미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조금 그런 경향이 보이고 그렇죠? 뭐 말을 하다가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또 뭔가 말을 하다가 첫 부분보다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내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관련된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러면 신경망 알고리즘은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조를 보면 자 얘는 이름이 순환신경망이에요. 앞에 여기 있는 그림까지는 요거 동그라미 이거 들어가는 거 빼고 여기 있는 그림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신경망입니다. 그렇죠? 그림이 각각의 입력 특성들, 입력 데이터들이 출력의 뉴런, 출력중의 뉴런이란 말은 출력되는 요거 그죠? 출력되는 분류 단위를 우리가 뉴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층의 뉴런과 계속 전부 다 완전 연결되어서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필요한 가중치는 만약에 중간에 은닉등이 없다고 치고 예를 들면 입력 개수가 4개, 출력의 뉴런 개수가 3개면 그죠? 가중치는 4 곱하기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완전 연결되는 신경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얘는 인공신경망인데 거기에 순환이란 말은 얘가 계산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계산되어지고 마지막에 출력층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얘는 마지막 이 출력층의 뉴런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순환해서 다른 결과와 다시 가중치로 이용이 되어서 다시 뭔가 방정식을 또 학습하게 됩니다. 결과가 순환된다 그 얘기예요. 결과가. 그래서 순환신경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결과를 보면 데이터가 A, B, C 이렇게 만약에 순서대로 입력이 된다 치면 이걸 A, B, C가 우리가 얘가 지금 순환신경망을 학습하기 위해 예제로 다룰 데이터가 영문으로 된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A라는 글자 여기서 A, B, C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A가 I고 B가 love고 C가 you라는 단어로 치면 그렇죠? I love you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앞에 이미지는 픽셀 단위가 내가 앞에 이미지에 첫 번째 픽셀이 0이고 뒤에 픽셀이 뭐 1이고 또는 뭐 색상이 있고 해서 앞에 있는 픽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완전 별도예요. 따로 다른. 언어는 안 그렇죠? 응? 언어는 순서가 앞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또는 뒤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라는 건, 문장이라는 글이라는 건. 그래서 얘는 뭐 한번 가중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 방정식을 계산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결과를 순환시켜서 그 다음 자료를 계산하는데 가중치로 쓴다 이 말이에요. 결과를. 응? 그래서 순환신경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A라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그 다음 B가 들어올 때에 뭐 가중치로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계산하는 가중치는 따로 있고 다시 앞에 계산 결과를 어느 정도 반영한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번 더 한다 이 말. 가중치가 하나 더 더해진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심층신경망과는 다르게. 그럼 심층신경망에서 쓰였던 가중치는 똑같은데 뭐 앞에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그걸 조금 가중치로 조금 더 활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데이터가 A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가중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뒤에 두 번째의 데이터인 B를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조금 참여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B의 결과는 뭐가 들어있냐면 앞에 있는 A의 계산 결과가 어느 정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차적인 데이터니까 이전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전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그다음 마지막에 C가 계산될 때는 앞에서 B가 계산된 결과에 가중치를 조금 가지고 와서 얘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C에는 앞에 이건에 있던 B에 대한 어떤 결과도 조금 있고 A에 대한 결과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단어가 I love you를 치면 그렇죠? 앞에 얘가 맨 마지막에 C가 U죠. 만약에 이전 결과가 없으면 U 이래 놓으면 얘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의미를 알려면 뭐 앞에 왔던 데이터들이 어떤 단어인지를 알아야 U 하나 갖고는 의미를 도저히 파악이 안 되죠. 앞에 있던 거 뭐 love하고 I하고의 정보가 조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인 문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순환신경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순환신경망에서는 조금 또 새로운 용어가 새로운 게 아니고 이전에 우리가 심층신경망에서 사용했던 용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현재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전의 결과를 가지고 가중치를 추가해주는 이 전체를 우리가 순환층이라고 해요. 순환층. 우리가 앞에서 했을 때는 입력층이 있었고 그죠? 입력 데이터가 있고 입력층이 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분류되는 게 출력층이었어요. 그래서 출력층의 분류를 우리가 뭐 뉴런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신러닝에서는 그걸 클래스라고 했고 그러면 다중분류는 클래스, 뉴런이 여러 개란 말이고 이진분류는 클래스가 2개, 뉴런이 2개였어요. 그럼 얘는 순환됐다고 해서 순환층이라고 해요. 순환층. 순환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데이터를 학습에 뭐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가중치로서 조금 활용한다고 해서 순환층이라고 합니다. 그걸 순환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셀이라고 부르게 돼요. 셀. 그러면 이 셀이 방정식을 계산할 때에 우리가 원래 가중치를 계산합니다. 가중치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거기에 뭐 이전 데이터에 가중치를 조금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전 데이터가 방금 전에 봤듯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단어는 데이터가 없죠. 그러면 그거는 이전 데이터를 그냥 0으로 세팅하고 계산합니다. 어차피 0은 곱하기 해봤자 값이 없으니까 계산에 참여를 안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전 데이터를 정보를 가진 가중치와 그 다음에 원래 필요한 가중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출력 결과를 순환신경망, 순환층에서는 은닉 상태예요. 히든 스테이트, 은닉 상태. 은닉 상태. 그 다음에 그래도 뭔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뭐가 특별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가중치를 가지고 가중치 우리가 딥러닝에서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검사학원법을 이용해서 그렇죠. 오차를 줄여나가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학습을 하는 거였어요. 그 가중치를 가지고 실제로는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전 데이터에 정보가 포함된 가중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에 얘도 계산을 진행하죠. 그럼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계산을 하진 않아요.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순환신경망에 쓰이는 활성화 함수는 해당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탄 H 함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앞에 우리가 시그모이드 있었죠? 그래프를 보면 시그모이드는 범위가 0에서 1 사이인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시그모이드가 y축이 쭉 길어진 거예요. 범위가 길어진 겁니다. 그래프 형태는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일 때도 출력이 포함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진분류일 때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생겼잖아. 시그모이드가 요렇게 돼 있었죠. 0부터 1 사이였다면 얘는 음수 범위를 마이너스 1까지 확장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순환신경망에서 주로 쓰이는 활성화 함수는 탄 H 함수.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에 정보를 가지고 와서 가중치로 조금 활용한다 이 말이야. 조금.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
구조를 보면 타임 스텝이 뭐냐면 단어를 우리가 타임 스텝이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문장을 구분할 거예요. 문장, 영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럴 때에 문장을 보통 문장이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뭐 언어로 표현하면 토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큰. 공백 구분하고 심표, 점 이런 거 떼낸 나머지 응? 그거 토큰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순환 신경망에서는 그걸 또는 타임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타임 스텝. 단어 단위. 그러면 아까 만약에 아까 있죠? 타임스 원 얘는 I love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love it, I love you 이런 식으로 단어가 그러면 I love you는 타임 스텝이 3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단어가 3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I가 들어오면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는 첫 번째 단어는 이전 데이터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뭐 WX는 원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계산할 때 필요한 가중치가 지금 만약에 WX라 쳐요. 그럼 원래 우리가 심층신경망에 가중치가 필요하죠. 뭐 출력 개수만큼 뭐 입력 데이터 출력 개수 곱할 만큼 가중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맨 처음에 이미지 분류를 보면 입력 데이터 뭐 픽셀 개수는 784개였고 출력 뉴런의 개수 뭐 분류의 개수는 10개니까 784 곱하기 100 플러스 절편 100 그렇게 계산을 했죠.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건 두고 추가적으로 순환된 이전의 데이터에 가중치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I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단어니까 이전 은닉 상태는 없어요. 아까 은닉 상태는 뭐 순환신경망, 순환증을 통과해서 출력된 결과물이 은닉 상태인데 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는. 그러면 뭐 이전 은닉 상태의 정보가 없으니까 이전 데이터의 가중치는 0으로 세팅하고 계산을 합니다. 0 더해봤자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럼 WX는 뭘로? 가중치, 원래 필요한 가중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I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얘랑 WX랑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요거 색칠된 건 활성 함수로 있습니다. 활성 함수를 이용해서 은닉 상태 H1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 두 번째 단어가 들어왔을 때의 가중치로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가중치에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WX는 원래 가중치. H 첫 번째 데이터가 학습을 가중치를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 H1이 두 번째에 그 다음에 들어온 데이터의 방정식을 계산할 때 WH 해서 가중치로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세 번째 들어온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전 데이터 H2의 가중치인 WH를 이용해서 원래 자신의 가중치하고 계산에 참여를 한다. 이 말이야. 단어가 만약에 3개다. 어떤 문장이 단어가 3개라 치면 그렇게 해서 순환된다 해서 우리가 순환신경망 그걸 순환증 또는 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입력층이 4개고 순환층이 3개라고 치면 원래 우리가 심층신경망에서는 4 곱하기 3 하죠. 그 다음 플러스 3 그렇죠? 절편도 있어야 되니까 얘는 절편이 있습니다. 원래 심층신경망에서는 그렇죠? 4 곱하기 3 12에 뭐 요거까지 다 해서 절편까지 넣으면 총 15개의 매개변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은닉 상태, 순환층의 은닉 상태는 아까 이 그림은 한 번만 얘가 그 다음 들어오는 단어를 계산할 때 한 번만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 그림이 맞아요. 요거. 자, 요 그림. 뭐 앞에 있는 데이터에 뭐 은닉 상태를 가지고 가중치를 그 다음 데이터에 참여를 시키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자신 할 때도 참여시키고 그 다음 여러 개의 순환층에 있는 셀에 각각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순환층이 만약에 순환층에 있는 셀이 3개로 치면은 한 번, 그 다음 나머지 것도 참여를 하고 또 나머지 것도 참여를 하고 그럼 총 3개로 치면 하나에 나머지 2개 중간에 있는 R2도
참여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것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파라미터는 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렇죠? 3 곱하기 3. 그러면 옆에 앞에 있는 거 계산한 결과하고 3 곱하기 3에서 3, 3, 9 해서 9개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중치가 더 늘어난다. 이 말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한 번만 순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있는 타임 스텝으로 펼칠 신경망 구조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되고 나머지의 데이터들도 순환이 된다. 그런 형태로 운익 상태가 순환이 됩니다. 응? 싹 다 파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환이 된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전 데이터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중치를 더 추가한다. 단어니까. 우리가 문장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자, 지금 현재 해당 샘플 단어, 샘플 데이터는 IMOV해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샘플 데이터가 1개라 치면 여기 그림의 PDF는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사야 되는데 타임 스텝의 크기가 사야 된다고 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4로 되어 있을 거예요. 1, 4, 3 그렇게 되어 있죠. 구조를 보면 샘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샘플 데이터의 개수예요. 샘플 데이터 개수. 지금 현재 IMO2의 샘플 데이터의 개수는 1입니다. 그렇죠? 1. 샘플 데이터.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샘플 데이터는 리뷰가 있으면 통일동에 쓴 사람 리뷰 하나. 그렇죠? 근데 그 리뷰가 문장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쓰기 귀찮은 사람은 문장을 1개로 구성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단어 1개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응? 단어 1개로 우리가 이게 좋다 싫다를 또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샘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샘플의 개수 홍길동이 쓴 리뷰인지 누가 쓴 리뷰인지 샘플 개수 두 번째가 타임 스텝의 크기 이거는 뭐 단어 개수다 이 말이에요. 단어 개수 해당 샘플 데이터에 단어가 몇 개 있는가 이 그림은 PDF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은 우리가 해당 단어를 표시할 때에 필요한 숫자의 개수예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도 이미지도 뭐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현재 머신러닝, 딥러닝은 데이터가 모두 숫자여야 됩니다. 그것도 배열로 이루어진 숫자. 그러면 단어는 이 현재 영어로 된 영문자를 IMO4인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응? 뭐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해당 단어도 단어마다 우리가 숫자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어마다. 그걸 보통 어휘사전이라고 해요. 어휘사전. 뭐냐면 어쨌든 인공지능은 모든 데이터들이 숫자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도 픽셀 단위의 숫자로 변환된 것처럼 글자도 이제 숫자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딘가에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해당 데이터. 지금 현재 우리는 테라스에 어휘사전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휘사전에는 숫자가 각각의 단어마다 숫자로 매핑해 놨어요. 그걸 딕셔너리로. 그러면 예를 들면 I라는 단어는 뭐 예를 들면 숫자 10, M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숫자 11. 그런 형식으로. 근데 많죠 단어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몇 개 안 되지만 어쨌든 일반 인간들이 쓰는 영어 단어를 각각 숫자, 정수 숫자로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숫자 값을 가지고 와서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I에 매핑되는 숫자 가지고 오고 M에 매핑되는 숫자 가지고 오는데 그 숫자가 최대가 몇 개인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PDF는 3개로 표시해놨어요. 실제로는 더 많아요. 왜냐면 단어가 많으니까. 그죠? 단어 개수만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휘사전에 등록된 단어 개수만큼. 지금은 예를 들면 얘를
3 이렇게 표시해놨다 이 말이에요. i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매핑해놓은 숫자 정수가 뭔가 그걸 세 번째가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세 칸의 배열로 표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구조가 만약에 샘플이 여러 개면 단어는 타임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스텝 그거를 문장을 또 이제 뭐 순환신경망에서는 뭐 시퀀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퀀스 문장. 그다음 단어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타임스텝 여기서는 I am a boy는 4개의 타임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 표현은 3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한 개의 샘플에서는 단어를 2차원 배열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샘플은. 그러나 우리가 샘플이 만약에 여러 개가 되면 만약에 해당 샘플이 20개다 하면 20 그다음 타임스텝의 길이는 4 그 다음에 한 단어를 표현하는 숫자 크기는 3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 3차원 배열로 데이터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 데이터를 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환상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서 했던 구조가 조금 구조는 조금 달라요. 구조가.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앞에 심층신경망에서도 뭐 은닉층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심층신경망에서 우리가 은닉층을 추가하는 거 뭐 성능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닉층 추가합니다. 그러면 순환신경망도 층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층이 여러 개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층이 만약에 다층 순환신경망이란 말은 은닉층처럼 순환층도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뭐 같은 신경망일지라도 맨 마지막에 출력되는 결과는 같은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맨 마지막 단어의 은닉 상태가 실제로는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단어의 은닉 상태는 이전 단어의 뭔가 정보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단어에는 정보는 희미하겠죠? 이전 정보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는 맨 앞에 단어 특히나 타임스텝이 여러 개란 말은 뭐 문장에 단어가 들어간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문장에 단어가 많다는 말은 앞에 있는 단어는 맨 마지막 은닉 상태에서는 거의 표시가 정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 문장이 길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뭐 짧은 문장은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데 그죠? 문장에 단어가 한 문장에 엄청 단어가 길어지면 이해가 뭔 말인지 실제로는 파악하기가 잘 힘들어요. 그죠? 한글도 그렇고 영어는 더더욱 안 되고 영어는 딱 타임스텝이 4개, 5개면 돼. 여기처럼 예제처럼 I am a boy 이 정도는 우리가 빨리빨리 해석이 되는데 그죠? 한 문장에 단어 여러 개면 사람도 뭐 해석하기 힘듭니다. 인공지능은 어차피 수치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같은 순환신경망이라도 실제로 마지막에 우리가 쓰는 건 마지막 타임스텝의 은닉 상태를 활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영화 리뷰 데이터를 이용해서 순환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얘도 우리가 앞에 합성곱 있죠. 합성곱은 뭐 심층신경망 하기 전에 우리가 합성곱 컨볼루션을 했습니다. 여러 번.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심층신경망에 입력 데이터로 활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층신경망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미지에서 수치값이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부각시킨 게 합성곱 신경망이었어요. 그러면 순환신경망은 마찬가지예요. 은닉층, 일반적인 심층신경망 들어가기 전에 순환신경망을 이용해서 출력을 시킵니다. 그 출력 결과를 다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심층신경망 댄스층에 입력 데이터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자 20에 100이라는 말 20에 100은 앞에가 샘플 개수는 빼고 샘플 개수는 생각 안 하고 샘플 한 개당 크기가 20, 100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20이
타임 스텝이다 이 말이야. 단어의 개수가 20개다 이 말입니다. 단어의 개수 20개에 한 단어를 이루는 데이터의 구조가 100개씩 이루어진 배열 구조다 이 얘기입니다. 100개씩 이루어진 배열 구조. 그 다음에 그걸 순환층을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주는데 순환층을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줄 때의 출력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지정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 그러면 만약에 순환층의 출력 뉴런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얘는 순환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가 단어 개수 20개에 한 샘플 구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샘플이 그 단어를 이루고 있는 숫자 배열은 얘 배열 원소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순환층을 이용해서 10개를 출력하고 나면 얘는 결과가 출력 10개만 출력이 됩니다. 10개만 출력. 순환층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심층신경망에는 원래 앞에 거 순서가 없었을 때 심층신경망은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샘플 한 개가 2차 배열로 이루어져 있었죠. 흑백 이미지는. 그렇죠? 그래서 흑백 이미지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 구조를 플래턴을 이용해서 1차 배열로 늘려줘야 됐습니다. 심층신경망에 플래턴이 있었죠? 심층신경망에서 그래서 플래턴을 이용해서 인풋을 늘려주고 그 다음 입력 데이터로 전달했는데 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과 자체가 1차원 배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출력을 펼칠 필요가 없다. 플래턴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플래턴 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그냥 바로 전달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데이터의 구조가 데이터의 구조. 우리가 오늘 다룰 데이터는 앞서 얘기했듯이 IMDb라는 유명한 영화 리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리뷰입니다. 리뷰가 긍정 리뷰 데이터가 있고 부정 리뷰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각각 25,000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25,000개, 부정적인 거 25,000개. 반반씩. 그래서 긍정, 부정 해서 2진 분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분류 데이터가. 그럴 때에 이제 구성을 보면 아까 어휘사전이라고 했죠. 해당 단어가 동수값으로 뭘로 매핑되어 있는가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어휘사전이에요. 그건 클래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he는 숫자 10, fallows는 11, 관사도는 12, 13. 그러면 얘는 똑같죠? he는 10, love는 14, 도는 아까 10이고 얘는 cat은 아까 13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어와 동수로 구성된 맵되어 있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걸 어휘사전이라고 해요. 어휘사전. 어휘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해당 리뷰에 들어있는 이 단어가 동수로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휘사전 찾아가가지고 그래야 계산에 참여를. 지금 현재 어쨌든 데이터의 구조가 수치 형태여야 돼요. 그래 계산에 참여를 하니까. 네모에 보면 봅시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면 코드를 한번 읽어와 볼까요? 코드를 순환신경망.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매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 imdb.load 데이터 하면 말했던 것처럼 리뷰를 가지고 옵니다. 리뷰 데이터. 자, num_words의 값은 뭐냐면 어휘사전에서 들고 올 단어의 개수다 이 말이야. 어휘사전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어휘사전에서 들고 올 단어의 개수는 500입니다. 500개도 많긴 많아요. 원래 이거보다는 더 많이 생성이 되어 있겠죠. 영어 단어가 훨씬 500개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500개만 왜 들고 오냐면 여기서 더 많이 들고 오면 나중에 이제 과제로 숫자를 좀 늘려보세요. 엄청 더 많이 돌려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 단어가 우리가 존재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겠죠. 관사, 동사, 그다음 대명사, 그래서 I, you, he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동사나 형용사, 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것들 위주로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단어들. 응? 그런 걸 누가 리뷰에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 단어에 우리가 그 단어를 학습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롱워드 개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 500개만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주 쓰이는 단어. 예, 봅시다. 트레인 인풋을 제가 구조를 한번 풀어볼게요. 트레인 인풋. 왜냐면 얘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구조가 다르니까. 트레인 인풋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요 구조를 좀 잘 봐야 돼요. 25,000개씩 아마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 25,000개씩 나눌 거예요. 쏘리. 25,000개 아니고 긍정이 25,000개, 부정이 25,000개. 왜냐면 얘가 low loads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까지 다 들고 와야 되니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25,000에 지금 쉐이프를 트레인 인풋의 쉐이프를 찍어 봤는데 데이터가 25,000개 해서 1차원 배열, 넘 1차원 배열. 이상하죠? 아까 데이터가 뭔가 문장이 여러 개로 있는데. 그죠? 문장이 여러 개라, 문장에 단어가 여러 개인데, 한 개 샘플마다. 어? 근데 구조가 지금 25,000개예요. 그죠? 제가 첫 번째 데이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첫 번째, train. 문장이라고 해봤자, 문장에 안에 있는 단어가 몇만 개 이렇게 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데이터 한번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구조를 봐야 되니까. 25,000개인데 1차원 배열 형태로 돼 있다. 이 말 왜 1차원 배열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봅시다. 얘를 찍어보면 출력을 해보면 이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응? 자, 보세요. 제가 트레인 인풋 첫 번째 트레인 인풋을 찍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 14, 2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는 다 단어인데 그걸 정수 형태의 숫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 분명히 0번째 데이터 찍었는데 데이터가 배열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2차원 배열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25,000개 뒤에 숫자가 더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넘파이 배열.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구조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넘파이 배열은 배열은 4차원 배열일 경우 열 개수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3행 2열이면 모든 행마다 열 개수가 2열로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는 첫 번째 행은 배열의 컬럼 개수가 5개고 두 번째 행은 2개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리뷰는 그렇죠. 길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짧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무슨 구조냐면 얘가 행은 넘파이 배열이에요. 행은 넘파이 배열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열은 파이썬의 순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열을 파이썬의 리스트로 잡아넣어서 넘파이 배열이 그걸 배열 원소 한 개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을 리스트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트레인 인풋의 쉐입은 저렇게 구성되지만 각각의 배열의 배열 원소는 다시 파이썬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왜냐? 문장에 필요한 단어들이 다 다르니까 일치를 못 시키죠. 단어 개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숫자를 보면 이게는 의미가 없는 숫자. 그냥 문장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스타트 하겠다 이 말입니다. 스타트.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숫자가 2는 여기 있는 2죠. 그거는 해당 단어가 이 넘워드 의사전에 없지만 왜냐면 의사전을 우리가 500개밖에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전에 없는 단어들. 그러면 만약에 의사전의 개수를 늘리면 2가 작아지겠죠? 의사전 개수를 한번 늘려봅시다. 지금은 뭐 어차피 학습시키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의사전을 1000으로 늘리고 그러면 500개일 때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의사전을 한번 늘리고 출력을 해볼까요? 첫 번째 데이터를. 지금 뭐 가져오는 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 놓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개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매핑되는 숫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출력해보면 아까가 2가 4개인가 연속적으로 있었죠? 근데 그게 단어에 53973으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530 숫자가 크다는 말은 뒤에 추가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자주 쓰는 단어들이 처음에 등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좀 숫자가 제 생각이 작을 것 같고 뒤에 추가로 등록된 단어들이 조금 숫자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없는 단어에 2로 표시가 된 게 지금 530, 973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가 뒤에 거는 이제 없는 단어. 그러니까 너무 어제해서 의사전의 개수를 늘리면 매핑 안 된 숫자인 2가 개수는 줄어듭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이 학습할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에서처럼 우선은 500으로 줄게요. 그게 구성 형태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단어가 한 문장이에요. 얘가 무슨 문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얘가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를 보려면 그걸 역으로 단어 어디 역으로 아까 의사전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영어 단어 I는 예를 들어 책에 있는 것처럼 10이라 치고 이렇게 뭐 딕셔너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딕셔너리니까 얘가 키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love 는 만약에 11 또 you는 만약에 13 지금 현재는 i라는 게 10으로 변환된 거고 love가 12로 변환된 거 you가 13으로 변환된 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리스트로 조금 찍어봅시다. 데이터 이거 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휘사전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데이터예요. 숫자, 정수 해당 단어에 매핑되어 있는 어휘사전에 매핑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없는 어휘사전에 우리가 500개밖에 안 들고 왔으니까 500개에 해당 안 되는 데이터는 2다 이 말입니다. 1은 뭐 시작을 의미하는 거.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어휘사전에 있는 이게 딕셔너리니까 얘가 키고 얘가 밸류입니다. 그렇죠? 단어가 키고 값이 밸류예요. 그러면 뭐 어휘사전에 해당되는 숫자를 매핑해서 뭐 키를 불러오면 얘가 단어가 됩니다. 키를 반대로 불러오는 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딕셔너리에는 키를 이용해서 밸류 값을 불러왔는데 여기는 밸류 값을 이용해서 해당 밸류 값에 매핑되는 키를 가지고 오면 그게 어떤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그냥 지금 모르니까 답답하죠. 얘가 문장 자체가 우리 원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가 먼저 알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코드를 찾아가지고 거꾸로 가는 코드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인지 먼저 한번 보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해당 함수를 요걸 이용해서 해당 단어가 그 정수가 어떤 문장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뭐 워드 인덱스 하면 딕셔너리에 지금 뭐 어휘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딕셔너리를 가지고 온다. 그 얘기입니다. 어휘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딕셔너리. 요거 말이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딕셔너리에 아이템즈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아이템즈. 키와 이게다. 왜 키와 가지고 올 거냐면 뭐 이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는 값입니다. 해당 딕셔너리. 어휘사전이 값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뭐 키를 알고 싶은 거죠. 키가 영어 단어니까. 그래서 딕셔너리를 들고 와서 아이템즈 하면 뭐 키와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거는 패딩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의미 없는 거 잘라낸 게 패딩이고 공백. 스타트 아까 1번 스타트였죠? 그죠? 1번 스타트고 알 수 없는 건 2입니다. 숫자가 2. 나머지는 해당 워드 인덱스에 키와 밸류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해당 딕셔너리에 또 밸류와 키 값을 전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키 값이에요. 그래서 저 함수를 정의를 해놨네요. 함수를 정의해놨는데 여기에 뭐 텍스트인데 실제로는 텍스트가 아니고 요거 들어갈 거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배열에 있는 정수값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키 값이 키가 뭔지 단어가 뭔지 그걸 뭐 조인해서 뚜루루 문장 형식으로 연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뭐가 있었냐면 get이 뭐 해당 키예요. 키를 찾는 거. 그러면 텍스트에 우리가 요 메서드 파라미터를 줄 텍스트에서 뭐 키를 찾아가지고 뭐에 매핑되는 키냐면 어휘사전 요거 지금 이 텍스트는 요거 줄 거예요. 이 배열 자체. 거기에 해당되는 뭐 값을 이용해서 키 값을 찾아서 어디 조인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쭉 추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아까 트레인 첫 번째 걸 아까 뭐지 그냥 출력해보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출력해보고 영어 단어로 변환된 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뭘 의미하는지. 요거는 영어 단어로 변환된 거고 아까 트레인 인풋 0번째는 요거는 그냥 뭐 숫자 형태. 그런 서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걸 각각 출력해 봅시다. 그냥 우선 어떤 의미의 문장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려볼게요. 뭐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떤 리뷰인지 한번 보고 타겟도 출력해 볼 걸. 타겟이 그러면 이제 이진분류니까 타겟의 구조가 아마 0,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뭘 부정 리뷰인지 어떻게 타겟 데이터가 타겟 값이 0이면 부정이고 1이 긍정이네요. 그것도 확인해 볼 걸. 어쨌든 지금 현재 요거 매핑이네요. 자 봅시다. 1이 아까 스타트라고 했죠. 그렇죠? 요 아까 1은 뭐 스타트로 문장은 그냥 그대로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14 숫자가 대명사 아마 this인가 봐요. 그렇죠? 매핑되어 있는 게. 나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44, 하나, 둘, 셋, 네 개. 저스트는 어휘사전 500개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UNK는 아까 뭐 어휘사전이 없는 게 2222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UNK. 그다음 숫자 65는 스토리고 중복되는 거 볼까요? 스토리 봅시다. 저스트 쭉쭉 맨 마지막에 들어가 볼까요? 맨 마지막 뭐 문장은 기네요. 올이 32번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아까 우리가 반사 뜨나 아니면 뭐 접속사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저거 못했겠네. 뒤에 think the whole 어쩌고 story was 뭐 이런 것들 이거 아마 뭐 부사 그렇죠? 부사 이런 것들이 조금 해당 단어가 문장이 굉장히 이제 그렇죠? 저 부사들이 그렇죠? 조금 그런데 영향을 미치죠. 부정적인 단어인지 긍정적인 거에 따라서 어떤 건지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저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타겟을 봅시다. 정답을 찍어 봅시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타겟을 찍어보면 되지. 프레임 타겟을 찍어볼게요. 타겟 0번째 아까 타겟은 부정은 0이고 0이 부정입니다. 0 값이면 얘가 부정이 아니고
1이면 긍정의 의미, 이진분류니까 긍정. 이렇게 놓고 딱에서 찍어보고 한번 봅시다. 얘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출력을 해보면 1이네요. 그러면 이 리뷰는 긍정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긍정의 의미, 긍정의 의미. 아마 생략된 저기 부사들이 뭐 좋은 의미의 부사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love, the pet 단어를 보면 중간에 500개밖에 안 들고 오니까 조금 생략 있는 이로 되어 있는 그다음 amazing, really 이러고 good 하고 단어를 우리가 아는 단어만 보면 긍정인가 대충 보면 얘가 긍정이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긴 문장에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뭐 보통 이런 생각 있죠. 하고 존말 쓰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접속사가 붙으면서 뒤에가 또 부정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있으니까 요거 이제 단어가 뭔 단어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love rose를 조금 더 길게 잡으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이 되게 길게도 썼네. 그걸로 한번 살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어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 리뷰의 길이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numpy 배열 안에 값이 다시 파이썬의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면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얘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뭘로 우리가 확인해 봤냐면 과연 해당 리뷰의 길이가 리뷰의 길이란 말은 단어의 개수가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평균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리뷰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너무 긴 건 좀 잘라야 돼요. 왜 다 쓸 수 없냐면 그때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평균 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다음 중간값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히스토그램으로 출력을 해봅니다. 책에는 그 출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냥 그림만 봅시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보면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평균은 23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값은 178개예요. 중간값이 178개고 평균이 239라는 말은 평균이 좀 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리뷰를 몇 번 엄청 길게 썼나 봐요. 그죠? 중간값보다 평균값이 긴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몇몇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균보다 중간값보다 길게 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랭스가 그렇죠? 랭스의 길이가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좀 몇몇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단어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쓸 수가 없는 게 저번에 우리가 보면 그 일반적으로 심층신경망의 훈련 데이터로 전달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 구조에 뭔가 고정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10개수가 되고 어떤 데이터는 10개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고정을 시켜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시퀀스 패딩이 고정값을 고정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시퀀스 패딩. 시퀀스 패딩은 우리가 패딩이란 말은 앞에 합성곱에서 한번 했죠. 의미가 없는 너무 중간에 가장자리에 있는 샘플들 픽셀들이 계산의 참여를 너무 적게 해서 조금 더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패딩 0으로 된 패딩 값을 주기도 하고 또는 가장자리는 어차피 데이터가 의미가 없으니까 뭘로 우리가 입력 처음 배열과 출력되는 특성 맵의 크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패딩을 시켰어요. 그럼 얘도 패딩이란 말은
의미 없는 거, 필요 없는 건 0으로 채우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클래스에 전처리 페이지 안에 헤더 언더바 시퀀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의 단어, 문장 있죠. 각 데이터마다 문장에 필요한 단어들이 다르니까 고정으로 맥스 랭스 개수만큼 고정 단어를 고정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리뷰가 단어가 100개보다 작아요. 100개보다 작을 수 있죠. 단어가 작은 것들은. 그럼 나머지 별 값은 0으로 세팅. 세팅이란 말은 의미가 없는 0으로 세팅입니다. 그러면 자릅니다. 아까 평균값이 230 근데 지금 100으로 자르면 대부분 많이 잘리겠죠. 왜냐면 중간값도 170대였고 평균이 230 대부분 아마 잘라질 거예요. 그러면 긴 건 자르고 짧은 글자의 나머지 정수값은 0으로. 어차피 0은 계산에 참여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자를 때에 이제 문장이 긴 걸 자를 때에 단어를 앞을 자를 것인지 뒤를 자를 것인지 그거 정해야 되죠. 중간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시퀀스 패딩 아까 제가 이쪽이 의미가 더 있다고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쪽이 갈수록 좀 더 의미가 조금 부여가 많이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서 시퀀스 패딩은 문장이 될 경우 앞을 잘라요. 앞을. 그래서 D는 남겨둡니다. 그러면 원래 데이터하고 그 다음 시퀀스 패딩된 데이터하고 볼까요? 그러면 패딩을 시켜놓은 다음에 봅시다. 패딩하기 전에 트레인과 밸류로 다시 나눕니다. 이건 앞에서처럼 똑같이 트레인과 밸류로 나누고 트레인하고 밸류로 나눈 다음에 이제 시퀀스 패딩 트레인과 밸류로 각각 다 패딩 할 겁니다. 패딩 처리를 먼저 얘는 조금 전 처리가 필요해요. 패딩 처리 한 다음에 패딩하기 전에랑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단어를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train input 패딩 전 거 출력하고 그 다음 패딩 된 건 train sequence train sequence니까 그걸 각각 출력해 봅시다. 패딩 전후를 train sequence seq 명건체 그냥 첫 번째 데이터만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로 얘는 A의 단어보다 컸는지 안 컸는지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트레인하고 밸류 두 개 다 패딩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확인을 해 봅시다. 자,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런 스타트였어요. 그러다가 얘가 몇 개씩 개수를 세볼 거야. 얘가 뒤에 앞에 자르고 지금 D가 그렇다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100개의 단어인데 보십시오. 트레인이 1은 스타트니까 빼고 얘가 73인데 앞에가 73이 매핑이 안 되죠. 그럼 D를 봅시다. D가 470, 158이에요. 그럼 원래 데이터가 봅시다. D가 어떤지. 쭉 가서 문제 기네. 470, 158이네요. 그러니까 뒤에가 똑같아요. 앞에가 달라요. 뒤에가 똑같고 앞에가 다릅니다. 그러면 앞쪽을 잘랐다 이 말이에요. 앞쪽. 14, 20인 거 D랑 찾아보면 14, 20이 어디 중간쯤에 엄청 얘는 100 단어보다 길었나 봐요. 14, 20 어디지? 14, 20 엄청 많이 잘랐는가 보네. 14, 20이 어디까지 간? 14, 20. 단어가 엄청 깁니다. 문장이. 그렇죠? 한참 가서 잘랐는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잘라오니까 못하겠다. 어디부터 잘랐는지는. 아, 여기네. 여기네. 엄청 많이 잘랐습니다. 앞에를 거의 제 생각에는 반 이상 덜어낸 것 같아요. 문장이 엄청 길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 데이터가 문장이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아있는 뒤에 문장인 겁니다. 뒤에 문장에 단어가 단어 100개. 그래서 패딩 처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패딩 처리를 하고 나면 얘가 자동적으로 뭐 넘파이 배열로 바뀌어요. 패딩 처리를 하고 나면 얘를 추려해보면 되겠죠. 이제 패딩 처리를 하면 자동적으로 트레인 이렇게 찍어보면 구조를 좀 이거 뭐 코드는 몇 줄 안 됩니다. 코드는 3줄인가 밖에 안 돼요. 이게 구조가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형태가 얘가 조금 전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레인 인프 JB 트레인 시퀀스 그죠? 시퀀스 패딩 처리된 거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 QE 출력해야 되는데 인풋을 출력해 원 데이터를 출력했네. 자, 패딩 된 거 구조를 봅시다. 패딩 된 거 구조. 패딩 처리된 거. 그랬더니 뭐 2만 개 이제 뭐 정상적인 놈파이 2차원 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2만 개는 아까 원래는 2만 5천 개인데 얘를 밸류 데이터랑 다시 스플릿 됐죠? 20%. 그렇죠? 20%. 그래서 지금 트레인 시퀀스 패딩 된 게 2만 개에 각각의 샘플 메타 단어 개수는 10,000개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래 원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형태. 그러니까 패딩 시키면 패드 시퀀스 시키면 자동적으로 얘가 뭐 패딩 처리 후 자동으로 뭘로 넌파이 2차원 배열로 전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걔가 배열의 요소가 일반 파이썬 리스트였는데 패딩 처리된 다음에는 자동으로 이제 넌파이 2차원 배열로 전환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뭐 2만 개의 데이터인데 그게 각각 10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패딩 처리되면 자동으로 넌파이 배열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정된 상태죠. 출력되는 형태는 우리가 이해가 지금 이 대괄호가 넌파이 배열인지 아니면 파이썬의 리스트인지 우리가 확인 못합니다. 어차피 대괄호가 배열을 구성하는 게 대괄호니까 쉐이프를 한번 찍어봐야 돼요. 아까 트레이는 뭐 그냥 2만 개 이렇게 돼 있지만 얘는 패딩 처리한 다음에 이 100개는 넌파이 배열로 전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고정값으로. 그러려고 우리가 패딩 처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 자, 그 다음 필요한 이제 전처리 단계가 이제 단어들에 대한 이 정수값을 우리가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수값. 아까 뭐 데이터가 요거 구성되어 있는 요거 있죠. 정수값. 요거 14, 뭐 470, 158. 이게 각각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는 모르는 단어고 의사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단어고 좀 작은 숫자를 보면 4와 그다음 큰 숫자가 지금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470 그렇죠?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데이터 구조가 우리가 앞에서도 전처리와 표준화와 스펠 조정은 뭐 각각의 데이터들끼리 입력의 특성들끼리 간격을 좁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딥러닝은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면 작은 숫자는 4고 큰 숫자는 470이에요. 255보다 우리가 간격이 더 넓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미지 할 때는 작은 거 큰 거가 255 차이밖에 안 났는데 얘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스케일 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원래 의도는 그냥 단순한 숫자지만 컴퓨터는 이걸 그대로 값으로 전달하게 되면 작은 숫자 또는 큰 숫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큰 거 작은 거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해당 단어에 대한 숫자를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핫 인코딩은 지금 현재 단어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할 때에 필요한 지금 하나의 단어를 찾을 때에 뭐 어휘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500개를 들고 왔죠. 그렇죠? 어휘사전에 어휘사전. 그러면 어휘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500개예요. 그러면 내가 1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돼. 원핫 인코딩. 이러면 뭐 500개의 배열에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00, 한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0, 나머지 0, 500개, 0, 499개. 0부터 499니까 0, 498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져온 단어가 500개니까 만약에 단어가 500개죠. 그러면 맨 마지막 단어 가지고 499 숫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500개 가져오는데 499가 필요하면 그걸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해 주려면 뭐 498개까지는 0이고 나머지 맨 마지막 숫자가 1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핫 인코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핫 인코딩에 어휘사전을 500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바꿀 때에 필요한 딱 숫자를 의미하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500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까 너무 어저해서 어휘사전을 1000개 가지고 오면 여기 필요한 건 1000개입니다. 요즘 최대값도 있으니까 그렇죠? 최대 500개로 이루어져서 그래요. 1000개면 00000 뭐 999, 998까지가 0이고 나머지 한 개만 1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지금 현재 어휘사전이 500개인데 얘가 데이터를 주어질 때 10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0000000 1, 2, 10번째에 1 나머지 000. 그러니까 단어 하나 표현을 뭐 0 또는 1의 숫자인 배열 원소로 표현하는데 해당 배열 원소가 뭐 500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워드가 늘어나면 누를수록 얘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샘플 데이터 개수가 많을수록 얘가 더 많이 계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500개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처음에 불러온 건 얼마 안 걸리는데 얘가 학습시키려면 지금 5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한 단어가 500으로 들어가야 돼요. 0과 1로 이루어진 500 숫자로 들어가야 된다면 배열 요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단어의 개수는 500개가 안 되지만 그거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0 또는 1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차이가 0 아니면 1 그죠?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여기에는 뭐 크게 숫자의 크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면 그래서 해당 숫자가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그러면 결론은 i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영문자 i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뭐 어휘사전에서 뭐 정수 1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휘사전에서 표시되는 정수고 그걸 다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는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코딩. 그건 뭐 여기 배열 요소가 한 개당 500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i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어휘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 10이면 그걸 다시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는데 원핫 인코딩에 필요한 뭐 0과 1의 숫자의 개수는 어휘사전 우리가 들고 있는 개수만큼 1000개 들고 오면 1000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처리. 그래서 뭐 하는데 케라스에 유틸의 패키지에 보면 투 카테고리컬 해서 원핫 인코딩으로 뭐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걸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퀀스 했다가 시퀀스를 뭐 중간에 쓸데없는 게 아니고 뭐 단어의 개수를 100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다시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동결시켜 준 겁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원한 인코딩으로 바꿨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단어에 요거 처음 10번 볼까요? 제가 너무 구조를 아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원래 지금 이제 시퀀스 패딩 시켰기 때문에 구조도 봅시다. 패딩 시키고 원어 인코딩으로 바뀐 트레인 OH 원어 인코딩으로 바꿨다 해서 그 TR 뒤에도 찍어보고 여기서처럼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데이터에 다 찍어보기는 그럼 다 찍으면 500개 나오니까 얘가 10이니까 저는 10이니까 여기서처럼 12번째까지만 찍어봅시다. 12번째까지만 슬라이싱 해서 다 찍어볼 필요 없이 첫 번째 단어가 정수 10이었으니까 걔가 원핫 인코딩으로 바뀐 게 00001 나머지 또 000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쉐이프 원핫 인코딩 시켰으니까 원래 데이터는 뭐였죠? 원래 시퀀스 패딩 하기 전에는 2만 개의 샘플이 있고 그게 뭐 다 개로 잘라졌어요. 근데 정수 한 개당 그걸 다시 500개의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서 총 실제로는 샘플 개수까지 치면 3,000 배열 구조예요. 쉐이프를 찍어보면 한 단어 하나를 또 500개의 0과 1로 이루어진 열로 만들었어요. 3,000 구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앞에 뭐였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요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샘플 개수 그다음 타임스 단어의 개수 그렇죠? 샘플 개수는 2만 개입니다. 단어의 개수는 100개를 우리가 각각 고정시켰죠. 패딩 해가지고 고정시키고 한 단어를 이루는 단어 표현의 배열 개수는 여기는 예를 들어 30이면 우리가 지금 쓰는 거 500개예요. 그렇죠? 정수기를 0000, 1000, 500으로 표현하니까 총 500개의 0과 1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이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쉐이프를 찍어보면 그렇죠? 2만 개의 100, 500 맞죠? 이건 전체 샘플 데이터의 개수고 리뷰가 2만 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얘는 리뷰를 100개로 우리가 세팅 시켰죠? 긴 건 다르고 짧은 건 0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들어있는 단어 한 개를 우리가 500개의 배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그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앞에 맨 첫 번째 데이터가 우리가 아까 트레인의 맨 첫 번째 단어가 10이었어요. 10이 뭔지는 모르지만 10이 뭔 단어는 모르지만 이걸 원한 인코딩으로 바꾸면 앞가 9개가 0이고 그렇죠? 0, 1, 2, 3, 4, 5, 6, 7, 8, 9, 10 11번째 11번째가 1이고 나머지는 싹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바꾼 거예요. 원한 인코딩으로. 이게 중간에 지금 얘가 12번째 잘라서 그래요. 그렇죠? 나머지가 다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500개로 500개의 0으로 그러니까 498개가 0이고 나머지 해당 자리수가 1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해당 자리수가 10번째 11번째니까 10번 여기가 우리가 이 자리가 원한 인코딩으로 숫자 10을 이렇게 바꾼 거다 이 얘기예요. 나머지 0이 중간에 잘라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딩 시키고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몇 개의 0과 1로 바꿀 건지 정규화를 시켜야 된다면 원핫 인코딩 방식으로 첫 번째 방식이 그래 놓고 이제 돌리면 돼요. 그래 놓고 그러면 전처리가 끝나면 이제 돌리면 됩니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봅시다. 얘가 시간 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파이참에서 돌려서 에러 나면 구글 콜앱에서 돌리세요. 혹시나 에러가 뜨면. 여기는 한 79%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 코드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케라스에 우리가 뭐 모델 객체 생성은 똑같습니다. 자, 댄스 우리가 원래 댄스층 10층 신경망에 댄스층 해서 추가를 하죠. 자, 거기에 순환 신경망은 이름이 심플 RNN입니다. 심플 RNN. 순환 신경망 이름이 순환층을 추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뉴런 개수, 출력시킨 뉴런 개수.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책에 8 되어 있으니까. 책에서처럼 똑같이 8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풋 쉐입은 구조가 이타원 배열이에요. 샘플 한 개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입력 데이터 형식이. 우리가 샘플 한 개는 100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 단어는 뭐 500으로 우리가 원핫 코딩 시켰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의 구조가 100,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력 형태, 얘가 샘플 한 개의 입력 형태다 이 말이에요. 입력 구조. 첫 번째는 패딩 시킨, 시퀀스 패딩 했죠. 패딩한 단어 개수. 그 다음 원핫 인코딩한 요소 개수. 이렇게 입력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00, 500인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책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결과는 뭐가 심플 RNN을 통과한 결과는 그림이 없나? 그림 모델 그림이가 어디 갔노? 그림이가 여기 아까 자, 심플 RNN을 통과한 결과는 뭐 순환층의 뉴런 개수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뉴런 개수. 순환신경망에 지금 뉴런 개수, 출력 뉴런 개수가 8이에요. 8. 그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플래턴 해서 1차원 배열 구조로 펼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플래턴이 없어요. 그렇죠? 플래턴 없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이진 분류입니다. 그렇죠? 쌍따옴표. 이게 쌍따옴표. 일반에서 복사 붙여놓기 때 쌍따옴표 아니면 오류나니까 그 쌍따옴표를 고쳐주세요. 단따옴표가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단따옴표로 돼 있네. sorry. 그 오류가 나는데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돼 있네. 봅시다. 그래서 뭐 패턴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해요. 그렇죠? 두 개 중에 한 개니까 뭐 맨 마지막 출력층의 뉴런은 1입니다. 다중 분류가 아니고 이진 분류예요.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한 거죠. 0 아니면 1 분류하니까 1. 이진 분류니까 활성 함수는 뭐 시그모이다 함수. 맞죠? 이게 소프트맥스 아닙니다. 두 개 중에 이진 분류예요 지금. 그 다음에 책에는 기본 옵티마이저인 RMS 프로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적 경사관법 기본 옵티마이저인데 근데 학습률을 조금 줄였어요. 0.0001 해서 학습률을 뭐 기울기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옵티마이저를 RMS 프로프인데 학습률을 줄였고 그 다음 로스 손실 함수는 우리가 앞에 다중 분류에서는 그렇죠. 뭐 손실 함수가 다중 분류였으니까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진 분류죠. 그러니까 뭐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지금 현재 앞에랑 데이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손실함수랑 활성함수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심플 RNN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 활성함수가 기본 디폴트 값이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예요.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책에는 아마 에포크를 제가 볼 땐 느린 것 같아요. 어차피 종기 종료할 거니까. 그런데 보면 책에 있는 에포크를 보면 에포크를 100번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그래프, 책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손실 곡선 그래프를 보면 아마 100번까지 안 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이게 좀 느리니까 저는 그냥 20번 돌렸습니다. 콜랩에서 한 50번 돌려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결과를 빨리 봐야 되니까.
배치 사이즈도 늘렸습니다. 원래 기본 30인데 책에서처럼 배치 사이즈는 늘렸고 왜냐면 요거는 학습률을 좀 낮게 했죠.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들고 손을 들고 64개씩 들고 와도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 겁니다. 이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결과를 실행해서 우선 결과를 봅시다. 다시 데이터를 올리고 저거를 일주일이나 넘게 듣고 있어야 된다. 노래를 봅시다. 아까 찍었고 시간이 많이 걸릴라나?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던데. 잠깐만. 얼리 스타핑을 조건을 줬나? 코드 얼리 스타핑 조건은 조기 종료를 안 시켰네요. 20번까지 무조건 가야 되네. 빼먹었네. 3개는 조기 종료를 줬는데. 봅시다. 에포크당 시간을 한번 확인해보고 1 에포크당 뭐 한 24초 걸리네요. 20번 다 돌리면 240초 면 한 4분 5분? 그 정도 걸리겠네요. 뭐 보면 훈련을 시킨 거 책에 보면 책이 결과가 처음에 원원 인코딩으로 돌렸을 때 책에는 조기 종료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100번 돌렸는데 파티션스는 3번으로 줬습니다. 100번 돌렸는데 뭐 35번째에서 종료됐어요. 35번째면 뭐 어디 한 32번째에 아마 에포크가 로스가 제일 작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35번째에 에포크를 종료시켰을 때에 그 책에 보면 액큐러시가 훈련 데이터 액큐러시는 8이고 검증 데이터의 액큐러시는 7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괜찮은 액큐러시예요. 이진 데이터 지금 현재. 근데 어휘사전의 개수를 늘리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어휘사전이 500개밖에 안 되는 거 아까도 봤듯이 중요한 부사 같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이 안 돼요. 걔가 무슨 단어인지. 그러면 어휘사전의 개수를 늘리면 정확도를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어휘사전이 1000개면 각 단어를 이제 1000개의 0과 1로 원한 인코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너무 낭비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쓸데없이 한 개만 의미 있는 숫자고 나머지 만약에 단어 사전에 1000개 가지고 오면 998개는 0으로 채워집니다. 그죠? 그럼 너무 인값이 낭비가 된다면 단어 한 개를 표현하는데 배열을 원서가 1000개나 쓰려고 하면 그러면 너무 낭비가 된다 그 얘기야. 그 대신 아무래도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보완한 게 그러면 원한 인코딩 말고 단어 인베딩이라고 있어요. 단어 인베딩. 그러면 책에 514페이지에 보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단어를 표현하면 어떨까 그 얘기예요. 탭에 514페이지 단어 인베딩은 방금 전에도 봤듯이 단어 한 개를 500개의 의미 없는 498개의 의미 없는 0으로 채우고 한 개만 1을 딱 정확하게 숫자 그 자리만 숫자로 채우니까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걸 조금 보완하는 방식이 단어 인베딩. 자, 각 단어를 고정된 크기의 실수 배열로 바꿉니다. 벡터란 말은 보통 1차원 배열을 또 벡터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수 데이터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실수 데이터 예를 들면 책에서처럼 cat을 뭐 캣을 단어로 표현하는데 배열로 표현하는데 실수 데이터로 바꾼다 이 얘기예요. 0.2, 0.1, 1.3 어쩌고 0.1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공간은 줄어들죠. 아까는 의미 없는 0, 498개 채우고 1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해당 단어를 의미가 있는 실수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단어는 뭐 실수긴 한데 값은 다르지만 조금
숫자로 표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수 데이터로 표시된 배열 값과 그러면 뭔가 연관 있는 단어는 좀 비슷한 숫자로 꾸며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의 의미는 순서가 있는데 앞에 있는 데이터, 앞에 있는 타임스탬 단어의 결과를 은닉 상태를 조금 가지고 와서 가중치로 활용을 한다 했습니다. 서로 앞에 있는 게 연관이 되죠. 그러면 단어 인베딩 방식으로 바꾸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소점 자릿수도 서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조금 비슷한 숫자로 구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의미를 보면 순환신경망에 조금 더 적합한 인베딩 방식, 전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보십시오. 그럴 때는 심플 RNN에 우리가 처음에 그냥 원한 인코딩 방식으로 전달했을 땐 if 쉐입이 뭐였냐면 단어 개수 100개, 각 단어를 500의 원한 인코딩으로 표시해서 100, 500 이렇게 했는데 인베딩은 인베딩이라는 클래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인수값은 어휘사전의 개수, 어휘사전 500개에 그 다음에 한 단어를 표현할 배열 요소의 개수, 여기는 임의로 16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underbar length는 얘는 샘플 한 개당 단어 개수, 타임스텝의 길이가 100이죠. 아까 패딩했기 때문에 패딩은 필요합니다. 왜냐면 똑같이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럼 패딩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전달해주고 심플 RNN의 출력 유령 개수는 그대로 8 이렇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과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베딩으로 단어 인베딩 방식으로 바꿨을 때랑 원어 인코딩 500개의 어휘사전으로 500 원어 인코딩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어휘사전의 개수도 조금 늘려보십시오. 얘가 지금 현재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뭐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1복권 20번 다